다음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공식이 나오죠? 외우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씁니다. 이거 까먹으면 내가 진짜 한 3번까지는 알려주는데 그 넘어도 질문하면 내가 알려주겠지. 뭐. 좀 많이 욕할 거야. 많이 욕하면서 알려줄 겁니다. 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씁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여튼 외우세요. 저게 뭐냐? 음. 직선이 있고 뭐야 이거?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 거리는 뭐 이런 거는 거리라고 치지 않죠. 반드시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차단거리만 거리이기 때문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길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 수선의 발을 구한 후에 이 점 좌표 나와 있을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은 거리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 포인트는 뭐야? 이 점을 구할 겁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구하냐? 이 직선의 식은 나와 있을 거니까 이 직선과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그 기울기와 이 한 점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와 점 나오면 직선의 식 구할 수 있지. 그걸 이용해서 이 직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면은 드디어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진 않고요. 그걸 수학자들이 미리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직선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꼴로 함수꼴도 만들고요. 한쪽을 다 몰아서 두고 그리고 이 한 점 좌표를 x1, y1이라고 두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구해봤더니 이게 미지수 때문에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 말로만 하면 별거 없을 것 같지만 미지수 가지고 식수 해보면 되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정말 해보고 싶은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 묻든가 아니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서술형 대비로 한번 뭐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을 한 번 정도 연습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오늘 오로지 이 공식을 외워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 겁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루트 모양을 잘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요 x1, y1을 xy 대입합니다. 이 점을 위에 식이 대입한다고. 그러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나오지? 거기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왜? 거리니까. 거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입니다. 외우세요. 언제 쓴다고?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쓰는데 직선식을 반드시 한쪽으로 다 몰아서 우변을 0으로 둔 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둔 후에 점의 좌표를 까불지 말고 요 밑에 적으세요. 공식이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모양 맞춰서 하세요. 이제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할 겁니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5a 제곱 플러스 12a 제곱 분의 요거 대입합니다. 이 점을 위에 x, y 대입한다고. 그럼 날라가고 마이너스 13 남죠? 거기에 절대값 이거라고. 루트 169니까 13이고요. 얘도 13이죠. 답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1이라고 1.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1차 함수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 모양을 만들 거야. 양변에 4 곱해주고 좌변으로 싹 넘깁니다. 여기서부터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를 밑에 적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아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대입합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절대값 이렇게 한다고. 자꾸 보니까 할만하죠.
그래서 루트 25 마이너스 25니까 25 계산해서 옵니다. 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온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푸는 건 너무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수학자들이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든 공식을 가지고 그냥 외워서 그걸 써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다른 복잡한 도형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 때 그 푸는 과정 중에 어떤 뭐 길이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빨리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구해가지고 다른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든가 또 새로운 길이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하나 구하는데 시간 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을 1단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했던 것처럼 2단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래. 대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요 밑에 얌전하게 a, 1 적고요. 공식 쓸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서 5 대입해서 a-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의 절대값 씌운 게 거리인데 그게 루트 5라고 됐죠? 분모 넘겨주고요. 그럼 루트 5 제곱이니까 5고 절대값 날리고 반대쪽에 풀마 이런 연산은 좀 기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4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a 값입니다. 좀 배운 공식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 풀어보는 거야. 이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을 구하래. 이 직선의 수직이라 했기 때문에 기울기 구할 거고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죠. 암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입니다.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된댔죠. 그럼 기울기가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4분의 3x. y 절편은 안 나와 있으니까 n이라고 놓고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 0,0까지 이 거리가 2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구하는 식사호겠죠? 따라서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정리합시다. 양면에 4 곱해주고 우변으로 다 모아주고 여기서부터 원점 0,0까지 거리 구할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대입해주면은 다 날아가고 4n 남죠. 거기에 절대값 씌운 게 2라고 분모 넘겨주고 5, 2, 10 절대값 날려주고 반대쪽에 풀마 4 나눠주고 풀마 2분의 5 따라서 이거를 여기 넣어주면은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5 또는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한쪽으로 다 몰아서 방정식으로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몰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 일종이야. 얘도 됩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책도 있는데 굳이 이 한 가지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따로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냐?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양쪽에 모두 수직인 이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재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직선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정한 후에 그 직선 위에 있는 만만한 점 하나를 좌표를 구하고 그 점에서부터 반대 직선까지 거리를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만만한 점 한 개는 주로 이제 정수, 정수로 잡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x나 y 좌표 하나가 0이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x에 0 넣어주면 y가 2 되는 거 보이죠? 적당히 이런 걸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꼭 0,2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당한 걸 넣어서 찾으면 된다고. 정수면 좋겠고 기왕이면 0이 들어가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0,2가 있는 거고 그 0,2에서부터 다른 직선, 즉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고. 됐죠? 0,1을 줬고요. 이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끝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대입해서 절대값 뭐 정리하면은 루트 13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유제 풀면서 넘어가세요.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이 형태는 난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냐면은 요 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축과 평행한 경우 중학교 수준의 문제죠. 요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요 단원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만 나오냐?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때 삼각형 너비를 구하는 걸 알아볼 겁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 1,1이고 여기가 5,2고 여기가 3,4라면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삼각형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삼각형에 외접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 축과 평행한 선을 가로 세로로 갖는 이런 직사각형 그린 후에 이 빨간 직사각형 너비를 구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 너비를 빼주면은 안에 있는 삼각형 너비가 나오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밑변 길이 5 빼기 1에서 4 여기 있는 2 빼기 1에서 1 y좌표 4 빼기 2에서 여기가 2 여기 3 빼기 1에서 여기가 2 여기는 4 빼기 1에서 3 다 나왔죠? 그럼 전체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0이고요. 빼기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3이죠. 3 빼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2죠. 2 빼고 여기는 여기 5에서 3 빼서 여기도 2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여기 2거든. 빼면은 남는 게 5인데 그게 여기 삼각형 넓이라고 이렇게 구했었어. 됐죠? 두 번째 풀이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증명이 안 되지만 고3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걸 쓰면 꼼수이므로 서술형일 때는 쓰지 마시고 서술형이 아닐 때만 쓰세요. 나와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세로로 1,1, 3,4, 5,2, 1,1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 앞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3,4, 1,1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요. 다만 제일 앞에 적은 거를 제일 뒤에 한 번 더 적어야 됩니다. 맞 되겠죠? 1,1, 3,4, 5,1을 1,1, 3,4, 5,2 적고 제일 앞에 적은 거 한 번 더 적으세요. 그 후에 대각선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곱하고 더합니다. 이쪽은 먼저 해도 상관없고요. 이쪽은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빨간색 길이 4, 6, 5 4 더하기 6 더하기 5 합니다. 색깔 구분할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곱합니다. 3, 22 3 더하기 20 더하기 2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고 이게 생긴 게 신발끈 묶는 형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뭐 외우는 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두 개 구한 후에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차는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 후에 2분의 1 곱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배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언제 쓴다고? 세 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절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여줄 세 번째 방식을 더 힘들더라도 꼭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 세 번째 공식은 이제 까맣게 해주시고 왜 안 쓰니까 이게 훨씬 빠르니까 그 다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는 이걸 쓰면 됩니다. 정리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이가 15죠. 빼기 25 해주면은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 되는 거 알겠죠?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꼭 익혀놓으세요. 뭐지 하지 마시고 돌려서 다시 보세요. 평소에는 이걸 쓰고요. 서술형일 때 이걸 씁니다. 근데 선생님 어차피 서술형 대비해서 이것만 익히면 안 되나요? 그러면 불편한 게 얘가 좀 길어. 그리고 고3 졸업할 때가 이걸 더 많이 써. 그래서 둘 다 익혀놔. 얘는 중학교 때 쓰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전까지는 이걸 썼지만 지금부터는 이 뒤에 거 두 개 쓸 겁니다. 이 세 번째 게 이제 서술형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뭐냐면은 세 점을 다시 좌표평면에 찍어가서 그림을 그립시다. 사실 좌표평면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숫자 가지고 할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세 점 좌표를 찍고요.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세 변 중에 한 변을 밑변으로 정해. 뭘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난 이걸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루트 x 좌표의 차이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이 제곱에서 루트 17. 이게 밑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높이를 구하면 돼.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겠죠. 이 빨간 게 밑변이니까 파란 게 높이가 될 거야. 이 높이는 이 점에서 이 빨간 직선까지의 거리를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 점에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요 빨간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간 직선의 식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빨간 직선의 식을 다시 구할 겁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x증가량 4 분의 y증가량 1에서 기울기 4분의 1 1,1을 지나기 때문에 1,1 한 후에 전개해주고 이제 이거를 이 직선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4 곱해주고 정리합시다. 우변으로 다 넘겨주고요.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할 겁니다.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17이죠. 분의 3,4 대입하면은 3 빼기 16 더하기 3의 절대값이 되고요. 그럼 루트 17분의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유리화해 주면은 루트 7 나옵니다. 즉 이 높이가 루트 7이 나온 거라고. 이 빨간색 직선으로부터 3,4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루트 7이 나온 겁니다.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루트 7 알잖아 이거. 지금 이상한 소리 했죠? 계산 틀린 겁니다. 계산이. 요거가 루트 17분의 7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했지?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4, 4분의 3. 4 곱해주고 넘겨주고 3,4 대입해주고 3 빼기 16 플러스 3 루트 17분의 7. 이상한 10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잠깐만 지금 이상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4분의 1 x 1,1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4 4분의 3 4 곱해주고 넘겨주고 3,4까지 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3, 4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16 플러스 3 16 빼기 9 7 맞잖아. 높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2분의 7 나오지 왜? 앞에 틀렸나? 1,1 3,4
5,2, 1,1, 4, 6, 5, 4, 6, 5, 3, 22, 3, 22, 15, 25, 10, 2분의 1 곱해서 5 맞는데? 전체 4, 3, 12 빼기 3, 2, 2, 7 뺐으니까 5 맞는데? 왜 얘만 5가 안 나오냐? 미치겠네. 깜깜하네. 다시 해봅시다. 미치겠다. 지금 방법은 맞아. 내 지금 뭐 계산이 틀려가지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방식이 안 나오고 있네. 다시 봅시다. 혹시나 쌤이 뭐 틀린지 이해한 사람은 넘어가서 유제 푸세요. 다시. 삼각형에서 여기가 1,1, 여기가 5,2, 여기가 3,4. 그러면은 요 밑변의 길이는 루트 x좌표 4의 제곱 플러스 y좌표 1의 제곱에서 루트 17.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기울기 4분의 1, 1,1을 지나므로 1. 정리해주면은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4, 4분의 3. 이 직선부터 전까지 거리 구하기 위해서 4 곱해주고 넘겨주고 여기서부터 3,4까지 거리를 구해줍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1 플러스 16 분에 대입해주면은 3 빼기 16 플러스 3의 절대값 루트 17분의 7 밑변 루트 17 높이 루트 17분의 7 알았어. 네, 작은 해프닝이었죠. 해프닝이었습니다. 여기 10입니다. 10. 정상적 나오네요. 요 높이가 루트 17분의 10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은 동일하게 5라고 나옵니다. 됐죠? 당연히 이 방법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이 단계에서 서술형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익혀두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너비를 구하시오. 자, 1번 서술형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방법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1 세 개 적고요. 제랍 순서 상관없습니다. 제랍에 적은 점을 한 번 더 적습니다. 한 후에 한쪽 방향으로 곱하고 더합니다. 5, 2, 12를 세 개 더해주고 반대 방향으로 곱하고 더합니다. 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하고 두 개 빼고 절대값 2분의 1 하면은 삼각형의 너비가 나옵니다. 해주면은 19 마이너스 8 플러스 8 27 해서 2분의 27이 답입니다. 이거를 두 번째 방법 서술형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해도 동일하게 나오는지 봅시다. 적당히 삼각형 그리시고 세 점을 찍습니다. A, B, C 찍으시고 좌표 적으시고 밑변을 정합시다. 난 이걸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밑변 루트 x좌표의 차이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이제곱 해서 루트 37.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식을 구할 겁니다. y는 x 증가량 1분의 y 증가량 6이니까 6x 3,1 지나므로 3,1 전개 y는 6x 마이너스 18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7을 우변으로 다 몰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높이죠. 마이너스 1,4까지 거리를 구할 겁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7 분에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7의 절대값 구해주면은 루트 37분의 27. 요 높이가
루트 37분의 27입니다.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은 2분의 27. 동일하게 나오는 게 확인됐죠?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따라서 평소에는 저걸 쓰시고 서술형에서는 이걸 쓰세요. 오늘 처음 배운 거니까 둘 다 해보세요, 오늘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두 직선이 있고요. 아마 만날 겁니다. 두 직선이 각을 만들겠죠. 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요 각의 크기를 반으로 딱 쪼개는 이 빨간 직선을, 여기 크기 똑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겁니다. 특징은 이 직선 위의 점에서부터 두 직선의, 각을 이루는 두 직선의 수선을 발을 내려주면은 나오는, 이때 만들어지는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입니다. 직각이고 R, 빗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같아서 H, 오랜만에 보죠. 한각 같아서 A, RHA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 즉,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얘를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고, 얘를 이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퀄 0이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가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길이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길이가 같다고, 같다고 식을 세워서 정리하면은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고, 그 관계식이 바로 요 각의 이등분선을 만족하는 식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 구해주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대입해주면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주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5분의 대입해서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게 같다고,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됐죠? 양변에 루트 5 곱해서 루트 5 날리시고, 양쪽에 모두 절대값이 있을 때는 둘 다 절대값을 날린 후에, 한쪽에 풀마 붙이는 거 알고 있죠? 해서 플러스 식 하나, 마이너스 식 하나 하겠습니다. 플러스 식, 이 식이랑 또는 마이너스 식, 이 두 개 풀면 됩니다. 얘 풀어주면은 a 플러스 3b는 2가 되고요. 요 풀어주면은 3a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문자 두 개씩 두 개죠. 밑에 식을 정리해서 위에 대입하는 게 좀 빨라 보이네. 대입해주면은 10a는 2, a는 5분의 1. 대입해주면은 3 곱해서 b는 5분의 3. 이 아니잖아. 아,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아까 삼각형 넓이에서 자꾸 좀 진을 빼는 바람에 오늘 멘탈이 나가는가 봐. 이거 또는 이거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 따로따로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연립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은 a 플러스 3b 마이너스 2 이꼴 0이죠. 요 a와 b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이꼴 0이라는 이 식의 x, y 자리에다가 이 a, b를 대입한 거랑 같죠. 즉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입니다. 이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인데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따라서 얘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넘겨서 3a-b는 0이 되고요. 요거 a가 x좌표고 b가 y좌표이기 때문에 xy로 바꿔주면은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요 두 개가 답입니다. 왜 두 개 나왔냐면은 방금 내가 한쪽 그었지만 실제로 각은 이쪽에도 있고요.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두 직선이 만나서
만드는 가계 이동문서는 이 빨간색, 파란색 두 개 나옵니다. 됐죠? 그 두 개가 이게 답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가계 이동문서는 가계 이동문선 위에 한 점을 A, B라고 잡고 그 점에서부터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갖다가 놓고 풀면은 나오는 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식을 A, B를 X, Y로 바꿔주면은 그 두 개씩이 바로 가계 이동문선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둘 다 구하라, 뭘 특별한 걸 구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구하시오, 뭐 음수인 것만 구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에 맞는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